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고 강의 내용은 써있는 것처럼 사회권 보장, 우리소득 만들기. 이제 소재로 들어가면 소확행, 행복의 조건, 이세대 인권, 사회권, 지속 가능한 행복, 우리소득. 이거 보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뭐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이 뭐에 관련된 것 같아요? 다 포함되는데 못 듣던 말이 막 있죠. 소확행, 이세대 인권, 지속가능한 행복. 그러니까 사회권은 우리가 인간들께 살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사회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란 말을 아시죠? 사회주의 국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딱 표현할 수가 없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국가 그건 달라요. 세 개념이. 그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공공적인 걸 다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적 국가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다른 거예요. 통상 그걸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쟤네들하고 잘 놀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끝에 꿈에 내 머리 가득해 하지만 진짜 세상에는 약속과는 달라 우리 달려야게 밟아야 해 신호탄 소면 목적지도 없어 아무 풍경도 없어 수컷까지 넘칠 때 You need to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게 될 순간들이 있다면 멈췄어도 괜찮아 이제 어쩔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내뱉는 모든 호흡은 느끼는 남한테서 빛처럼 위대해져야 한다 배워 빛처럼 너의 dream 사실은 dream 미래만이 꿈이라면 내가 어젯밤쯤 돼서 꿈꿔 꿈의 이름이잖아 두 번째는 상탈에 녹수고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먹고 자는 거 걱정을 하는데 돈이 많은 거 꿈이 먹고 사는 거라고 그냥 아무나 되라고 We deserve life 뭐가 큰거 작건 그냥 너는 너잖아 진짜 세상에 약속과는 달라 우리 달려야 해 밟아야 해 신호탄이 소면 너 목적지도 없어 아무 풍경도 없어 수컷까지 넘칠 때 You need to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다른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게 될 순간들이 있다면 멈췄어도 괜찮아 이제 멈춰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해서 괜찮다는 거죠. 뭐에 착착한 이 노래가 방탄소년단 노래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방탄소년 때문에 얼마 전에 군 복무주에 논쟁이 붙었었죠. 축구 선수만 주냐, 야구 선수만 주냐, 방탄소년처럼 눈만치 왜 안 주냐 이게 붙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노래를 내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 노래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집에 갈 때 이거 김용무 직장 그만둬 마라? 그러다가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아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탄소년단이 막 빌보드 차트에 상위 올라가고, 그리고 옛날에 싸이 있었죠. 싸이는 잠깐 떴다가 말았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유명해진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뒷얘기가 있어요. 보실까요? 이 방탄은 청와대를 막아낸다는 뜻이어서 10대, 20대들의 사회적 편견과 억압받는 걸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 같이 치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을 막아내겠다는 게 방탄소년단의 뜻이. 이 친구 주장하는 게 10대들의 억압과 편견을 막는 뜻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청춘을 지향한다 그래서 비욘드 더 씬이라고 그걸 나중에 붙인 거예요, 이름을. 이 친구는 독특하게 여기는 일반 그 아이돌과 달리 회사에서 곡을 주지 않아요. 곡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편곡도 자기들이 하고. 자, 보세요. 가수의 영혼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보여주고자 멤버 7명이 직접 곡을 작곡, 작사에 참여해요. 지금 서양에서는 그 노래가 그 가수들,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부르는 건가 아닌가, 그걸 굉장히 많이 쳐요. 그래서 그런 서양의 시류를 파악을 해서 이 친구들은 곡을 직접 만들고 직접 작곡에 참석하게 해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컨셉을 정할 때는 시대 정신과 트렌드도 고려하지만 멤버들의 현재 상황과 심정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돌들 보면 자기들 뭐 방송 같은 거 있잖아, 앱 같은 거. 여기도 회사에서 만든 공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뜨는 거예요. 이 회사의 그 사장이 재밌는데, 이 사람은 아이돌, 얘네들을 캐스팅할 때 조건을 줬어요. 절대로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이렇게 뭘 정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10대, 20대의 고뇌, 아픔,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자기들 스타일로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0대, 20대 세계의 젊은이들이 고뇌에 찬 친구들, 생활에 쩌든 친구들, 이걸 보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자체에 계속 상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아주 재밌는 회사인 거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 그 다이아몬드 있죠. 딱딱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딱 받으면 이렇게 딱딱한 걸 어떻게 내가 뭘 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제공사예요. 근데 아주 좋은 제공사들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하다고 하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자질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유능한 그 사장, 유능한 사업주, 유능한 공무원들은 직원이 들어오면 그 직원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빨리 간파하고 그걸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을 키운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게 사회 측의 자기 이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수들을 내가 시킨다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의 고민과 고충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지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수가 있을 때면 멈춰도 괜찮아. 지금까지 젊은이들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자기 꿈에 누가 심어준 꿈이에요. 사회가 강요한 꿈을 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힘을 드는 거죠. 그럼 그 꿈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 꿈은 따라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이제 목적도 모르는 달리지 않고 나는 꿈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자체로 난 행복해. 이렇게 새롭게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 그림 보이시죠? 요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직장 종사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정규직 같아요? 비정규직 같아요? 네? 그 친구는 이 얼굴은 잘 그려줬는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월급도 얼마 못 받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 해서 소확행이라고 뜨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실존주의자.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실존주의자. 실체만 줄게요. 싫은 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면 만든 말이에요. 자, 20, 30대 세대를 중심으로 소확행과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소확행의 그 흐름은 어른들보다는 20, 30대 중심으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어디 창가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뭐 돈이 없지만 그 편의점 있죠? 거기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따뜻한 국물 하나 마시는 거, 그거 감소하는 거를 행복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같아요? 그냥 생각대로 다 얘기하시면 돼요. 네?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행복으로. 예, 자기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자포자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 그렇게 쫀쫀하게 살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따온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꿈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사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사회가 나한테 심어준 꿈과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들 집 있어요? 자기 집? 자기 집 없어요? 자기 집 가질 꿈은 있어요? 근데 지금 월급쟁이가 자기 집을 가지려면 도대체 몇 년 일해야 돼요? 예. 근데 난 희한해. 내 주위에 보면 집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가 봤더니 일도 열심히 안 해. 근데 집이 있더라고? 그 비결은 또 두 가지더라고요. 예, 부모가 사줬거나 아니면 열심히 집 재테크 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사회는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이런 거를 줄기차게 스펙을 쌓아야지만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취업해서 한 30년쯤 일하면 내 집을 가지고 볼까 말까 한 거니까 이거 이 친구들 보기에는 이거는 꿈이 아니다. 시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인간답게 방법은 뭐냐? 그냥 작지만 확실한 걸 붙잡고 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마시멜로는 보지 몰라도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다고 이게 말랑말랑하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줬어요. 주고 너 이거 먹지 않고 참고 내가 한 얘기만 잘 들으면 이 다음에 더 멋있는 걸 많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든 먹고 어떻게든 참았어요. 그리고 2, 30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먹은 아이하고 먹지 않는 아이하고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먹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 성공했다. 라고 나오는데 최근 실험은 그게 순 거짓말이다. 그렇게 실험이 뒤바뀌어서 다시 해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먹지 않은 아이는 그 집안의 부모는 잘 살아. 그래서 뭘 약속하면 지켜준 거야. 아, 너 그거 먹지 않고 공부하면
공부 끝나고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해줘요. 너 이거 내 공부 열심히 하고 상장 받아오면 내가 다음에 뭐 사줄게. 사줘요. 그런 집안 아이들은 이거를 지켜요.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처음에 더 좋은 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안 아이들 있죠. 같이 어울려 들어온 친구 중에서 좀 잘 못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만 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만 벌면 바로 써. 왜 쓰는 건데 뭐 하는 물어봐서 궁금해서. 그랬더니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 사람들은 가진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 있을 때 먹어두는 게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안 참고 바로 먹어요. 그래서 최근 실험 결과는 뭐냐 하면 마시멜로의 실험은 오류가 있다. 그걸 먹는 아이들이 가진 생활 조건이 있죠.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이 마시멜로 실험이 작동되려고 치면 이 사회가 길쭉의 안전망이 형성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때 이게 가능해진다. 결론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뭔가 뭐 아시겠죠? 고시원이 뭐 하던데 옛날에는? 그래 저기서 잘 공부해서 패스하면 갑자기 이쁜 마누라 생기고 갑자기 차성 집도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대학 입학 들어갈 당시에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큰어머니하고 셋이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대학 가는 길만이 우리 집안 살릴 길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피한 얘기인데 그 장지에 가는 그 버스 있죠. 그 버스 안에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가는 동네 아저씨들이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이 다 있나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절박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시원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바뀐 거예요. 이름 고시원 원룸이야. 여기는 누가 가는데요? 이 고시원은 더 이상 꿈이 없다는 거야. 계층을 상상할 수 있는 사다리가 이미 우리 사회에 무너졌다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고시원에 갈 때 무슨 맘만 가요? 야, 나는 여기 들어갈 공부 출생이 아니라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도 가서 한번 공부 치자. 이것도 못하면 지금도 어디로 가죠? 네? 찜질방 가는 거 이것도 못하면. 이제 이걸 강만현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 분 있어요. 그 양반이 분석해 본 거예요. 왜 저런 게 벌어지나? 왜 소아학을 추구하나? 라고 봤더니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최고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상한 당에서 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 했죠. 출산 주도 성장? 그 얘기를 했더니 여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뭘 모르네. 우리가 애 낳는 뭐냐? 그러면서 나도 애 낳고 싶다. 근데 우리한테 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애를 없누가 나지 세상에 어느 미친놈이 태어나서 애 안 낳고 싶겠냐. 근데 그따위 말을 하냐? 정말로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자, 그러니까 소확행은 이렇게 그 양반이 얘기했어요. 소확행은 이런 해일 요소를 무대로 해서 그래도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의 표현일 뿐 정신의 고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이거 나타니까 어떤 친구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방구 처박혀 앉아있거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한적하게 앉아서 놀고 있고 그건 나이가 그 뭐라 그러죠? 헛늙긴다 그래? 헛늙긴다 그래요. 애늙은이. 애늙은이가 된 거 아니야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도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실한 몸부림의 표현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강만현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헌법 봅시다. 헌법 제10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진짜요? 이 말 여러분들 진짜라고 믿습니까? 믿고 싶죠. 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0조 1주예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일에서 열을 칠 때 몇 정도 해줄 때 생각해요. 아, 우리 국가는 잘한다. 한 8 정도는 해준다. 한번 해보세요. 8 정도는 해준다. 국가가 80점. 한 50점은 한다. 어떤 점에서요? 그저 써진 대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 의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10점부터 100점까지 치면 개당 몇 점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걸 보면 더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는 그걸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지금부터 추림이 이렇게 돼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대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국가는 몇 점쯤 돼요? 솔직하게. 예. 5점? 10점 맞죠? 50점? 또. 그건 대통령 초기에는 한 80점까지 갔어요. 지금 50점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어쨌든 국민의 행복권 추구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혼자 못해요. 장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국민과 함께 해야지 비로소 되는 거고, 또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서 내 권리, 내 인권, 내 행복 추구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내 행복 추구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절실한 거. 일자리도 필요하고 예. 생계를 위한 가정을 지키고 일자리, 가정을 지키고, 보육도 확실히 해야 일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게 당장 필요해요?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거.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강의 빨리 끝내고 집에 가게 해주는 거? 여기다 3분의 참석 안 했어도 수혜증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볼게요. 자, 이게 사람의 뇌예요. 뇌가 3층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안에 거는 생명이 들어서 요거는 먹고 자고 뭐 숨 쉬고 이런 거 있죠. 그걸 관장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거는 주변 사람들하고 감정적 교류하는 뇌예요. 요 겉에 거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의 뇌예요.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 거 있죠. 파충류 뇌라고 돼 있잖아요. 요 뇌는 파충류 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요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먹고 살고 그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자식도 새끼도 없어. 오로지 나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나 우선이에요. 이 뇌는. 그 대신에 이 뇌는 힘이 무지하게 세요. 파충류 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불불 가지 않는 게 이 뇌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 건지. 이 두 번째 건 뭐예요? 포유류.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젖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는 감정이 중요해요. 공감이 중요해. 요게 발달한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남들을 잘 돌봐줘. 근데 이 사람들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도 경계 분명해서 내 새끼, 내 가족, 내 친구는 확실하게 챙겨. 그런데 좀 떨어졌다가 안 챙겨. 그게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본능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요 겉에 있고 이성에 있죠.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긴 한데 이성에 대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성에 대한 단점은 너무 합리적이어서 차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요 중에 어떤 거가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감정이 발달해 있어요? 밥 먹을 때 반찬 갖고 안 싸워요? 동생들 잘 먹어요? 그럼 이게 발달한 거예요. 밥 먹을 때 반찬 먹주로 챙긴다. 이게 발달한 거예요. 밥 먹을 때 먹고 싶은데도 엄마가 먹지 말고 네 동생 보라. 그럼 참는다. 그게 뭐가 발달한 거예요? 이성애가 발달한 거예요. 참을 줄 아니까.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 파충류에 있죠. 그 생존 욕구, 안전 욕구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소속감, 사랑, 존귀 욕구를 채워야 돼요. 세 번째는 시적, 심정 욕구, 자아심 욕구를 충족할 때 요 세 개가 다 채워지는 욕구가 요 세 개가 다 채워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한 개지만 채워지면 좀 덜 행복한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 파충류에는 경제적으로 적당한 소득을 보장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포유류에는 사회적으로 사람 대접 받음을 보장받을 때 그 왕따시키는 거 있죠. 왕따시키는 거는 그 감정이 내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살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충분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 아까 무슨 뇌예요? 이성애는 뭘 꿈꾸고 상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 들어간다고 쳐요. 직장을 요 중에서 뭘 위해 들어가죠? 경제적. 이걸 위해 들어가죠. 그래서 다 참어. 이것도 참어요, 안 참어요? 참어요. 이것도 참어요, 안 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왜요? 나는 이것만 커지니까 이것도 안 채워지니까 화내버리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나 직원들한테 요 세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적정하게 임금을 줘야 되고, 네, 부처님이 작가할게요. 어느 마을에 어느 왕국에 강도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부처님만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는 강도, 도둑 엄청나게 많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농부들에게는 벽시를 주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몽토를 주라는 거예요. 상인들한테는 자본금을 주래요. 지금쯤 미소금융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 있죠. 세리 그 다음에 공무원이에요. 노동자들이고 세리한테는 적정한 임금을 줘라. 그러면 도둑과 강도가 사라질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 왕이 좀 멍청한 다시 보고 왔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이런 세 가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도둑과 강도질을 한다. 그걸 막으려고 치면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무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적정한 소득 보장, 사람 대접, 자존감 충만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부담주의로 주장했던 거죠. 요 자존감 충만하는 거 있죠. 이건 아까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놔주는 거가 이거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현대적인 말로 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헌법 얘기로 틀면 어떻게 바뀐다? 예, 이것만 맞히면 그냥 강의 끝낼게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 세 가지가 자유, 평등, 박애, 연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통은 이게 매우 유행하죠. 근데 평등권은 뭐냐 하면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뇌로치 무슨 얘기죠? 그거는 파충류 뇌를 충족시킬 때 평등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내가 생각할 때 되는 거고, 연대권은 뭐예요? 뭔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사람답게 사람 좋은 사람을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포유륜의 감정연애, 이성연애, 생존연애 이 세 가지를 다 충족될 때 비로소 자유, 평등, 연등, 박애, 연대권 이 세 가지가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첫날 공부한 거 있죠? 첫날 공부 이 세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첫날 공부하는 건 자유권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뭘 공부할 거죠? 평등권이에요. 평등권을 2세대 인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소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쯤 월급을 주면 국가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기본소득과 비슷한 우리나라는 청년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수당, 아동수당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아동이면 무조건 주죠. 청년이면 무조건 주고 싶은 돈 딸려가지고 적당히 주죠. 노인도 다 주면 좋은데 아주 하위층만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냥 국민들한테 월급을 주자. 1년 얼마씩. 그렇게 해서 핀란드에서 2년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다 주는데 한 달에 한 72만 원을 줘요. 이 시험을 왜 하냐면 저 돈을 주면 사람들이 공통이 생기니까 일을 할까 안 할까? 일을 더 열심히 할까 안 할까?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돈을 받으니까 구직 활동 안 한다. 저 돈을 받으니까 차비가 생겨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간다. 어느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저 자녀한테 지금 놀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한테 한 달에 70만 원씩 줘, 꼬박꼬박. 그럼 걔가 그 돈을 갖고 그냥 먹고 놀 것 같아요? 아니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돌아다니죠? 사람들은 뭔가 돈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궁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 결과는 이 돈을 번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구직활동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게 올해 말까지 하고 끝나는데 잠정적으로 내년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서 왜냐하면 지금 딸려서 더 시험을 못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시험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이제 2세대 인권 얘기할게요. 아까 평등권 있죠? 평등권 2세대 인권이에요. 첫 번째 맨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 난 다음에 뭔가 내 걸 지키려니까 자유권을 드렸던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자유권을 막 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권리를 줬어요. 그 이상은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경쟁할 수 있죠.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자유권을 주니까 생각과 달리 빈부격차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생겼어요? 공산 혁명이 막 터져. 여기 막 임금 갖고 막 대먹으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돈 많은 자본가들도 살 수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양보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생긴 게 2세대 인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극빈이는 없애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무슨 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병원비도 대주고, 그다음에 막 집이 없으면 집도 빌려주고 이런 걸 시행했어요. 그게
이스라엘께 사회권이라고 이게 그건 평등권이에요. 자, 평등권을 잠깐 봅시다. 지루한가요? 이건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제가 한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사회 이론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거는 연애 헌법 아니라 국민들이 만든 국민 개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모든 유업의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국민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에 관하여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 구청 가면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못 보는 거 굉장히 많아서 이 헌법 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국민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에 관하여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넣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23조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 일할 권리, 취업상대 보호할 권리가 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 보수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일찌감치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언제 얘기됐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올해 비롯된 거죠. 그래서 헌법 32조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국민들이 만든 개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한다. 노동자는 정당히 유업 제고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상시 수속적 업무의 노동자를 기관에 정하면 직접 고용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비정규직 안 되고 정규직 하라는 얘기죠. 아예 헌법 넣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자의 이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기업이 돈이 남으면 돈을 벌면 그 돈을 같이 잃었으니까 노동자들도 나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바꿔야 돼요. 자,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의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 유급을 포함하여 휴가할 권리와 관리할 권리가 있다. 진짜 이래?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아직 없어요. 이 조항이. 다 찾아봤는데 이게 요새 얘기하는 주 52시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유럽 보니까 여름 휴가철이 휴가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달도 있고 3개월도 있고 막 몰았으면 4, 5개월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름철에 해외로 여행 가요. 제가 공부를 미얀마에서 명상 공부를 1년 하고 왔는데 그쪽 가면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거 물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달 내내 놀다 가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없어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라고는 돼 있고 휴가, 여가 생활 관련 조항 없어요. 요것도 변형뿐 없어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요거는 대통령 개헌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요것도 지금 못 찾아먹고 있죠. 자, 즉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 권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먹을 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여러분 보시죠. 건국강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나라를 어떻게 꾸리겠다고 임시정부에서 만든 강령이 하나 있어요. 건국강령. 거기에 보면 게 1940 몇 년도에 만들거든요. 거기 보면 농국민 면비의료, 농민과 노동자들은 전부 다 의료를 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초,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 있죠? 중요한 생활에 관련된 사업들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명시가 나와요. 통신요금 있죠? 그거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비쌀 얘기가 없는 거죠. 교통 마찬가지예요. 전기, 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민생에 관련된 사업들 전부 다 국가 운영하거나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가 우리나라 관광이 있어도고 이게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저희가 이거 이제 만든 국민 개헌안인데 이걸 주장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소 주거 기준 이상에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감옥에 가면은 독방이 한 평이 몇 평인지 아세요? 응? 예.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0.7평이죠. 0.7평. 근데 왜 행정안전부에 고시하면 국가는 1인당 몇 평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3.5평, 3.8평 이렇게 돼요. 고시원 있죠. 고시원은 그거는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법률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시원이 왜 가능하죠? 그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업무 공간이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주거 공간 없으면 뭐가 제일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내가 잘 데가 없어. 그럼 뭐가 제일 애로사항일까요? 국가적으로 뭐가 제일 손해볼까요? 집이 없으면. 예? 그럼? 예, 그렇죠. 그것도 있지. 또 더 기본적인 게 아주 기본적인 거. 출산. 예? 출산. 예, 출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더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 있죠. 상상의 자유. 그걸 어디서 발휘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중 들어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 사상의 자유가 없어. 그 다음에 막 빨리 먹고 막 뭐 해볼 여유도 없어. 아주 제일 심각한 거는 내 집이 없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시, 서울 노숙자들 있죠? 저기 우리 노숙자 한 오라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인권위원회에서 인천구 여기 들어보면 노숙자들은 전부 다 애인이 없어요. 왜 애인이 없냐? 애인을 사귀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랑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서 최소 주거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의료하는 거. 여러분 요새 이빨 나쁘면 임플란트 많이 하죠?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예요? 150? 막 300까지 막 가요. 치과 한 번 하려니까 내 주변에가 이빨 아프고 치과 한다니까 1000만 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3-4개 하니까. 근데 이놈의 치과는 실손보험이 안 돼. 다른 건 다 되는데 의료보험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하는 얘기는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있죠?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다시 와요. 미국은 한번 병 나면 큰일 나요. 자, 교육받을 권리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의무교육 무상으로 한다. 중고학교까지 한다. 평생교육, 지역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헌법교육을 진행하여 한다. 이런 교육은 모두 뭐를 한다?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관 있죠? 이런 걸 많이 지어서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재밌는 공약을 하나 했어요. 옛날에는 경기 살려도 건설 경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런 거 못하겠다. 대신 뭘 하겠냐?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건축을 많이 하겠다. 그런 건축이 뭐예요? 이런 복지관, 그다음에 평생교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걸 많이 짓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무상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를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예? 나라 국가 여기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희 계시는 정치인한테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다음 27조.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모두가 있다. 예, 그런데 제가 프랑스 정권 씨가 얘기했죠. 모든 박물관, 미술관 전부 공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직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 세계인권선언에 사회권을 넣은 규약이 있어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국제법에 집어넣는데 이걸 집어넣을 때 그 몇몇 나라가 열심히 반대했어요. 자유권도 못 지키는 무슨 교육권, 노동권 이걸 챙기냐? 그럼 빼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열심히 싸우고 바꿨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히트. 그러니까 보면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인권 규약, 여기 규약에는 입을 건 없었어요. 근데 입을 걸 몇몇 나라가 막 수행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어느 나라가 집어넣었을까요? 입을 거? 추운 나라. 동방예의지국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 입을 권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누가 했냐? 강대국은 중소국. 여기 보세요. 칠레, 레바논, 중국, 이집트, 인도, 파나마, 필리핀, 우루과이 등이 강력히 주장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 권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세계인권선언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유권 말고 인간들에게 살 권리, 경제권, 사회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걸 국가가 보장해두고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안 해주면 저항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약소국들의 아주 간절한 요청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업 결과 전에 하나 새겨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저 수여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토론할 게 하나 남았고, 그리고 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걸 해보고 집에 가서 해보면 그때 어떻게 먹겠다. 그것도 들어야 되는데, 6시까지 걸 다 듣고 6시부터 한 10분간 수여식 할까 아니면 10분 일찍 끝내고 수여식을 할까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끝내고 네? 일찍 끝내고 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일찍 끝내고 그게 다 좋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10분 일찍 끝내고 수료식 하는 걸로. 자, 제가 오늘 소확행 얘기를 잘했네요. 여기 소소한, 작지만 소중한 걸 챙기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이어서 마저 계속할게요. 그 북유럽에도 소확행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얘기할 때 여기 오캄, 킴포크, 라곰, 휘게라는 게 있어요. 요거 라곰, 휘게는 북유럽 거고 킴포크는 미국 얘기예요. 오캄은 프랑스 얘기예요. 여기 공통점이 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느리지만 재밌는 행복, 이걸 챙기고 살겠다 하는 거고, 이 나라도 이게 굉장히 잘 정착이 돼 있어요. 자, 덴마크 휘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좋아하는 사람과 벌써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 아우르는 둘이 있으며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십니다.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이러면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웨덴 라곰, 이거는 우리나라 한강에 비슷해요. 딱 알맞은 양, 적당히 충분히 과학을 과하지 않는 편안하고 소박한 삶의 행복의 비결. 자, 요 밑에 거 누가 읽어보세요. 균형 같은 삶, 규칙적인 생활, 현실 가능한 일, 나를 아끼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삶의 작은 행복을 축하하며
이거 말을 봤는데 음식이 참 마금답다 이렇게 표현한데요. 우리말로 치면 더도 말고 덜도 말도 한가위 같다 말이 있죠. 그런 같은 뜻이에요. 프랑스 오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삶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이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커피값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중에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차 한 잔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올캄하게 일상중을 잠들어오는 시간을 가져보자. 예, 이런 거예요. 프랑스 오캄은 고요 한적한 이런 분위기란 뜻이에요. 미국의 킨토크 메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손수 먹을거리를 준비해 함께 다니고 숲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등 삶의 속도를 늦추고 친구, 가족과 함께 자연과의 부담 속에서 소박한 일상을 보내는 삶의 형태를 뜻합니다. 이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킴포크라는 잡지를 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임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북유럽 사람들이 적당하게 소소하게 간소하게 행복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 2위 한다고 그러죠. 세계 1위가 어디라 그래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고 스칸디나비아 삼국. 예, 또 저 멀리 있는 부탄 이런 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 행복 지수 높을까요? 그런 퀴게, 라붐, 오캄 이런 게 세월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도 차지하나 또 대부분이다. 저 크리스천 개신교 또는 예. 카톨릭 국가니까. 예, 또 복지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확행은 돈이 없어 할 수 없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소확행은 그거랑 좀 달라요. 보세요. 힌트. 요즘 리케아 가구 알죠? 리케아 가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리케아 가구가 비싸요, 싸요? 우리나라는 비싸요? 안 가봐서 몰라요? 리케아 가구가 미니멀리즘이라고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소박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거든요. 근데 리케아 가구가 유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북유럽에서 리케아 가구는 많은 게 DIY식이에요. 조립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유행을 봤더니 그 배경에는 비싼 부가세가 있어요. 이 바닥에는. 우리나라 부가세 몇 프로 받나요? 80%. 예, 이 나라 얼마 받을까요? 25% 부가세가. 근데 부가세가 물건에만 붙지 않아요. 서비스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죠. 그럼 부가세가 25%부터. 어디가 술 먹어 25%부터. 미용실 있죠. 거기 25% 붙는 거예요. 서비스세가. 그러니까 이 북유럽 사람들은 웬만하면 물건을 어떻게 해요? 아주 꼭 필요하고 오래가는 걸 사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DIY를 해요. 그리고 가구도 장식이 많으면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거 그런 걸 선호하게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케아가 유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성공하는 이유는 그 바탕에는 비싼 부가세가 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비싼 부가세를 받아서 어디다 쓰냐? 다 문제겠죠?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 쓰는데 무려 이렇게 써요. 실업을 하면
2년간 90%를 줘 월급에. 이게 등록식 소확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배경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어디 가서 이렇게 장작불 대고 싶어도 캠핑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누구만 가능해요? 소수만 가능한데 이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해주니까 국민 다수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나라 세금 한 35%거든요. 여기는 70%가 넘어요. 세금대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요. 진짜? 진짜로? 그걸 안 해주니까. 이건 민주주의 국가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세금을 많이 떼도 분배만 잘해주면 좋다. 흔들어 보세요. 공짜로 타기. 세금을 많이 걷어도 잘하면 좋지만 너무 심하다. 흔들어 보세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네? 국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요. 그럼 나는 한 달에 70%를 내면 얼마 되죠? 7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달에 100억을 벌어. 그럼 얼마 내야 돼요? 70억 내야 되네. 그럼 70만 원을 몇 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나눠 갖는 건 똑같이.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그 교통사고 있죠. 범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칙금이 달라요. 그 소득이 달라가지고 어떤 친구는 갖다 이렇게 착 옆에서 착 스치잖아요. 그러면 1억 원 내야 돼. 세금이. 어떤 친구는 한 100원 내면 돼. 그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막가파식 그 운전사들 있죠. 특히 그 저기 외제 몸 젊은 애들, 걔들은 벌금이 껌값인 거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거덜나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서 공평하게 나누니까 소확행이 가능한 거예요. 제 말이 전달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세금 많이 걷으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사실은 공평하게 나누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안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많이 걷어서 관리주의 국가. 중국대 우리 아들 중국 사는데 아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중국에서는 국민 돈은 내 돈이다래. 그래가지고 거기는 돈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저축 같은 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돈을 어디다 숨기냐? 장판 밑에 있죠? 거기다 깐대요. 돈을. 그리고 불상 있죠? 큰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예수님 큰 불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한대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겁니까? 인구가 많잖아요. 한 명당 1원만 떼어 먹어도 그게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돈은 누구 돈도 아니고 그건 공무원 돈이다.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고 모두 국민 공평하게 잘 살라고 치면 뭘 잡아야 돼요? 관료주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정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뽑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걸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시가 뭐죠? 국민소환권. 열심히 국민소환 설명하시는 분 옆에 계세요. 국민소환제, 국민반환제, 국민투표권, 그 다음에 국민공론화법 이런 거 될 때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장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나 발언을 권하는 평화회의가 의사결정의 시작이다. 이 스웨덴 덴마크는 회의할 때 사장을 이름을 불러요. 제가 여기는 아닌데 저번에 어디지? 쿠바에 쿠바. 쿠바를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때 이제 쿠바 안내원이 그 국가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비판을 막 하는 거야. 자기는 한국 가서 한국 공부했고 북한 가서 또 한국 공부했대요. 1년씩. 그때 북한 보고 막 비웃어. 어버이 수용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네는 당 서기를 브라더라고 부르는데 라울 브라더, 카스트로 브라더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근데 북한 가니까 어보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자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더래 그게. 근데 쿠바도 가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 거는. 근데 이 북유럽은 회의할 때 어떻게 불러요? 전부 다 이름 불러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하고 뭐 이렇게 회의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니면 누구시라고 부르라 그래? 응? 적어도 그건 안 하시더라도 아이들한테 님자 붙여주셔야 되는 게. 근데 식당에서 회의할 때는 특히 그 시민단체나 공공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가 잘하려고 치면 누구를 잘해줘야 돼요?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튀어나온 사람도 은근히 재주꾼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활기칠 수 있도록 그걸 잘 챙겨줘야 될 테니까 그런 거를 북유럽 일상화해서 회의할 때 사장님 이름을 부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계, 야금 등 북유럽주의 소확행은 무슨 성과물이냐? 계속된 2세대 인권운동의 결과물. 2세대 인권운동이 뭐라 그랬죠? 사회권, 평등권, 사회복지권 이런 거의 결과물로 소액형이 누구나 가능하게 된 거죠. 이 소액형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 사회 소비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생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내년서부터 되는 거예요. 구직 청년 50만원, 노인 최 30만원, 애 낳으면 아동수당 월 10만원 이렇게 쭉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나아지겠어요? 이게 공약사항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내년서부터. 너무 적어요? 10만원 가지고.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1억 준다 그랬죠? 그럼 김성태 찍어야 되겠네요. 예, 그거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얘기합시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2세대 인권의 사회권 우수로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는 국민 행복 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줘야 돼요.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보여주니까 이거 보고 웃었어요. 그건 양이 안 찬다는 거죠. 그럼 저것도 해줄까 의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계 인권운동사에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거 시작된 지는 꽤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회복지를 국가가 다 해줄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하시오. 대신 우리가 국가가 그런 걸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거 있을 텐데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죠. 협동조합 이런 걸 왜 시작했냐면 요라면서 무덤까지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국가 지정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한다고 치면 국가가 못하겠다. 가치 힘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예요.